자, 여러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대망의 2단원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인수분해다라는 것을 우리는 2단원에서 배울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워야지만 나중에 뭐 인수 정리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정석 책 구성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 인수분해는 약 한 80% 정도의 내용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까지 됐지? 우리가 4단원에서 인수정리라는 것을 배워야지만 인수분해 파트가 좀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지?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들으면 돼요. 오케이? 자, 어찌됐건 놀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인수분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게 좀 기억나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거? 자, 소인수분해라는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라고 좀 물어보고 싶단 말이야. 여기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소인수분해 하시고 그리고 또 인수분해다 라는 것도 한번 진행해 볼게. 여기가 괜찮지?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한번 놀아보자. 자, 봐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자, 84라는 숫자를 지금부터 소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어떤 녀석도 좀 인수분해를 해볼 거냐면 자, 다항식 좀 쉬운 거 할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준으로 자, x제곱 마이너스 얼마 2x 마이너스 3 이런 녀석을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 인수분해 해볼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서 이 녀석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 가면서 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놀아보자. 자, 갑니다. 이 84라는 거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나온다? 자, 2의 제곱 소인수분해 하시면 3 곱하기 얼마다? 7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너라는 녀석을 마찬가지 인수분해를 좀 해주시면 어떻게 나오겠다? 오케이, x 마이너스 얼마 3 그리고 x 더하기 얼마 1 뭐 이렇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서 소인수분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잘 봐. 자, 2와 3과 7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소수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소인수분해는 소수. 인 뭐다? 자, 뭐다? 색깔 바꿔가면서 적을게. 약수들의 소수인 약수들의 무슨 형태로 나타냈다? 자, 곱의 형태로 우리가 식자체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즉 무슨 말이냐면 84라는 숫자를 지금부터 소수인 약수들, 즉 2, 3, 7 물론 거듭제곱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소수인 약수들의 무슨 형태로? 곱의 형태로 좀 나타내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돼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비교를 좀 해가면서 갈 건데 잘 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자면 1번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니? 소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여기까지 돼서 소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자, 그렇다면 이 소수라는 것은 여러분 소수의 정의 기억하시고 있나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봐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그런 숫자를 우리는 소수라고 부르잖아. 그지? 자, 근데 선생님은 이 녀석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 뭐라고 표현하고 싶다? 자,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자, 이 소수라는 것은 고백꼴로 나타내면 1 곱하기 자기 자신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연수의 고백꼴로 나타내면. 오케이? 자,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그런 녀석이다라고 선생님은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냐면 자, 이런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도 그대로 써먹힌다라고 선생님은 얘기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소수인 약수들 했고 얘 마찬가지 1번 내용 어떤 거다? 더 이상 뭐다? 쪼개질 수 없어야 돼요. 쪼갤 수 없어야 합니다. 인수분해가 완료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뭐다? 없어야 합니다. 즉 어떤 형태는 인수분해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형태는 인수분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야. 뭐다? 자, 마이너스 4 그리고 얼마? 자, x 플러스 얼마? 3 이런 녀석의 식구조가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 x 플러스 3은 더 이상 쪼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지? 자, 그런데 이 x제곱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 플러스 2 곱하기 얼마다? x 마이너스 2 정도로 쪼갤 수가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쪼갤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봐야 돼? 쪼개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써야지만 인수분해가 완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다? 자, 약수라고 나와 있죠? 약수. 자, 근데 이 약수라는 것은요. 자, 뭐 어떤 표현으로도 쓸 수 있냐면 자, 유사 표현으로 자, 인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인수.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약수 이꼴 인수라고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약수 이꼴 인수라고 생각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 자, 2라는 녀석은 84의 약수다라고 할 수 있지. 자, 3이라는 녀석도 84의 약수잖아. 자, 7이라는 녀석도 84에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자, 근데 이것도 봐봐. 2 곱하기 3도 84의 약수 맞지? 2 곱하기 7도 84의 약수 맞지?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3도 84의 약수고 이 녀석 전체도 84의 우리는 약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거? 잘 봐. 여기에 나오는 x-3이라는 녀석과 자, 비교하면서 가는 거야. 옆에 거랑. 자, 그리고 저기에 나오는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도 있을 거고 자, 이 두 개를 곱한 형태 x-3 그리고 x 플러스 얼마?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너는 자, 이 녀석은 자, 뭐다? x제곱 마이너스 얼마? 2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인수 또는 약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인수 혹은 약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다항식에서는 뭡니까? 약수라는 표현보다 이 인수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3 또는 x 플러스 1 또는 이러한 녀석을 뭐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보자.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마지막 곱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자, 이 인수분해가 완료됐다라는 것은 무조건 뭐로서만 표현돼야 된다? 자, 곱의 형태로서만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봐. x 더하기 2 그리고 뭐 예를 든 거야. x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3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완료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지? 자, 왜냐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 자, 합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지? 자,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뭐다? 자, 소수인 약수들의 뭐로서만? 곱으로서만 표현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마지막이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선생님이 다항식의 나눗셈이다라는 걸 가르칠 때 너네들한테 자, A는 BQ 플러스 R 구조는 뭐다? 자, 지배하는 구조를 했지. 2단원, 3단원, 4단원 내용 역시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잘 봐. 자, 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뭐로? x 마이너스 3 또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즉, 여기에서 BQ 구조가 나오시는데 자, 이 나머지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제로가 되신 상황 아니겠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R이 얼마가 됐다? 0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지? 자, 그렇다면 R은 얼마가 됐다? 오케이. 제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어떻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자, 어떻게?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는 BQ 구조지. 그지? A는 BQ 구조인 거야. 다시 A는 BQ 구조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나머지 R이 얼마다? 제로가 되신 상황인 거야. 됐지?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잘 봐.
x-3 or 또는 뭐다? x 플러스 1로 뭐 했다?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저 구조로 나누어 떨어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너와 너를 뭐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즉 약수로 가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수로 가진다. 여기까지 돼서 A는 BQ 플러스 R 구조에서 R이 0이 되신 상황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나머지가 즉 이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인수분해 정의 뭐 아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A는 BQ 플러스 R 구조에서 R이 얼마가 됐다? 뭐 0이 됐다. 이런 구조적인 모습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돼서 다항식의 나눗셈과 좀 연결을 지어봤어. 자, 그렇다면 A는 BQ에서 R이 지금 얼마가 된 상황이야? 0이 되신 상황이지? 그지? 자, 그렇다면 R이 얼마? 제로가 되신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x-3 또는 x 플러스 1로 어떻게 돼? 자,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혹은 이 x-3, x 플러스 1 아니면 뭐 두 개 곱한 형태도 괜찮아. 뭐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뭐다? x-3,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0으로 가진다.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라는 문항적 표현도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 구조 A는 BQ 구조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어.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인수분해 개념은요, 좀 별거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인수분해 개념인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가볼게. 정리. 자,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물론 인수분해도 중학교 때 배웠어. 자, 소인수분해랑 연결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소인수분해는 뭐야? 소수인 약수들의 고백꼴로 우리가 표현한 거잖아. 어떠한 숫자를. 자, 그렇다면 소수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다항식의 인수분해 역시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지? 자, 그리고 약수는 뭐라 그랬어? same like 인수라고 했지. 그지? 자, 그렇다면 2 또는 3 또는 7 혹은 다 곱한 혹은 일부만 곱한 녀석이 이 녀석의 약수가 되듯이 자, 이 녀석 역시 뭐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인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 뭐로써 표현된 거야? 곱으로써 표현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다항식의 인수분해 역시 곱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찰한 건 A는 무슨 구조? BQ 플러스 R 구조에서 R이 제로가 된 구조구나 라는 구조적인 형태까지도 한번 봤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1절 내용을 진행하고요. 자,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필기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두 번째 내용 우리는 인수분해의 무엇에 대해서 배워볼까?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 오케이? 자, 그리고 인수분해 목적 배우고 나면요.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냥 문제 계속 풀 거야. 오케이? 자, 인수분해는 개념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가 대충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거랑 A는 BQ 플러스 R 구조에서 자, R이 0이 된 구조구나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나면 결국에는 뭐냐면 스킬이야. 스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수분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그런 스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스킬이 익숙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써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자, 문제를 내가 어떻게 푸는지 살펴보고 님들도 그대로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많이 푼 새끼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우고 우리 인수분해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자, 문제 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의 무엇에 대해서 살펴볼까?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인수분해는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인수분해 왜 합니까? 대학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농담이고 자, 인수분해는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궁극적으로 인수분해는 뭐? 방정식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근 또는 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정식의 근을 뭐한다?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돼서 자, 인수분해를 왜 합니까? 방정식의 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왜 합니까?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왜 합니까?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돼서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게 뭔지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 건데 잘 봐. 요런 거 한번 볼까? 자, x 3승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2x 얼마? 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3x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x에 대한 3차식이지? 그지? 자, 그렇다면 등호 붙여버리고 제로 붙여버리면 얘는 x에 대한 뭐가 돼버렸어? 3차 방정식이 되는 구조잖아. 그지? 자, 그러면서 이런 3차 방정식 어떻게 풀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 자, 1차 방정식은 당연히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을 거야. 추후에 나랑 또 배워볼 거고 2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 그지? 한 가지는 물론 잘 안 쓰긴 해. 자,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첫 번째 인수분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근의 공식을 쓴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잘 안 쓰는 거야. 자,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꾼다 다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3차 이상의 방정식, 즉 3차 방정식이라든가 4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조건 무엇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알아두셔야 되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논리 구조, 원리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볼게. 자, 이 녀석을 봤더니 우리는 인수분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로 그냥 다 묶어버릴게. 자, 그렇다면 x라고 쓸 거고, 자, 남아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얼마? 2x 마이너스 얼마다? 3은 얼마?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여기 안에 거. 자, 얘는 계속해서 쪼갤 수 있는 구조잖아. 그지? 자, 쪼개버리시면 어떻게? x 그리고 얼마다? x 마이너스 얼마? 3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여기 뭐다? x 플러스 얼마? 1은 얼마다?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이제는 끝났어.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됐거든. 자, 근데 그 3차 방정식 풀이 구조에서 어떤 논리 구조가 들어가는지 보자. 자, 일단 인수분해가 완료됐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들이 다 뭐로 연결됐어? 고백골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자, 그리고 이 녀석을 한번 볼게. 자, 어떠한 녀석, 예를 들어 A라고 치자. 자, 그리고 얘는 B라고 하자. 자, 얘는 C라고 할게. 그지? 자, 근데 이러한 녀석을 3개를 곱해서 지금 뭐가 됐어? 제로가 된 구조잖아. 그지? 자, 이런 구조에서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 즉, 무슨 말이냐면 얘 또는 얘가 뭐가 되셔야 된다? 오케이, 제로가 되셔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이 곱해서 0이 되려면 잘 봐. A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or 자, B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or C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면 되시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뭐 증명 한번 해줄까요? 자, 봐봐. A, B가 얼마야? 제로라고 치자.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 예를 들어서 A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라고 칠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A는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양변을 뭐로 나눌 수 있어? A로 나눌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A로 나눠봐. 그럼 뭐가 돼? B가 0이 되잖아. 그지? 등식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B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시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곱해서 자, 인수분해라는 게 고백골로 연결하는 거잖아. 그지? 자, 곱해서 0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너 또는 너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논리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풀 수 있다? 방정식이라는 걸 풀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렇다면 지우고 이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x는 얼마? 제로 또는 x는 얼마가 된다? 3. 자, 또는 자,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인수분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수분해는 왜 하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님들은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무조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말인즉슨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본다면 님들은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인수분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배워볼게. 확장해서 배워볼게. 자,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그랬어? 인수분해 한다라고 그랬지. 그지? 자,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 자, 무엇도 가능하냐면, 자, 봐. 자,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 재밌어. 어떤 거냐? 방정식의 무엇을 알면? 근을 알면 중요한 내용이야. 방정식의 근을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된 형태의 인수분해 꼴의 뭘 세울 수 있다?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어. 작성 가능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 여기까지 돼서 다시, 자, 얘들아, 인수분해라는 목적은 뭐다?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함인데, 자, 방정식의 근을 알면 우리는 인수분해꼴에 무엇도 만들 수 있다? 방정식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볼게. 잘 봐. 자, 3차 방정식이 있다. 오케이. 3차 방정식이 있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나왔다? x는 얼마? 3이 나왔고, x는 얼마? 2가 나왔고,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시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가 전개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자,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일단 3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x 3승 더하기 뭐시기 x제곱 더하기 뭐시기 x 더하기 뭐시기 상수꼴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뭐라고 적어놨어? 인수분해꼴의 방정식을 작성 가능하다라고 적었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된 꼴 어떻게? 일단 고백꼴로 내가 만들어 보시겠다는 거야. 자, 근데 근을 내가 몇 개를 아는 거야? 3개를 아는 상황이지. 그지? 자,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3개의 고백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뭐 해보겠다? 0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서 얘들아, 봐봐. 몇 차가 나와야 되는데, 3차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3차가 나오려면 무조건 1차의 곱은 무조건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x라고 쓸 거고, 여기도 일단 x라고 쓰고, 여기도 일단 x라고 써보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서 얘들아,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그게 방정식의 근 또는 해의 정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알려줄 거야. 자, 그럼 잘 봐. 자, 여기에 나오는 3이라는 걸 내가 이 안에다가 넣어볼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랬을 때 식이 0이 되고 싶어. 오케이? 자, 그게 결과값이 0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다 3을 넣었어. 근데 이 새끼가 0이 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할까? 3에다가 무슨 짓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야. 그치? 자, 빼기 얼마다?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됐어. 야, 어렵지 않잖아. 여기 다 3 넣어봐. 3 빼기 3이 얼마야? 0이지? 그럼 뭔 새끼가 나오든지 간에 0 곱하기 새끼 곱하기 새끼가 얼마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오시는 건 자명한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도 뭐가 있다? 자, 이런 녀석이 있네. x에 얼마 있어? 2라는 녀석이 있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이 새끼를 또 여기에다가 내가 집어넣어 보시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랬을 때 전체가 또 0이 나오려면, 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얼마? 2가 필요하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파이널. 자, 여기에 뭐가 있어? x에 마이너스 1이 있지?
그걸 또 여기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시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돼서 자 그러했을 때 또 이 녀석이 0이 나오려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자 플러스 1이 들어오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어때? 실제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최고차 계수가 1이래. 근데 근을 내가 알고 있다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인수분해된 꼴에 뭐 방정식이라는 걸 내가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요령을 좀 알려주자면 이렇게 하면 돼. 뭐다? 인수분해된 방정식을 세우려면 무조건 우리는 뭐 x라고 하고 여기에도 뭐다 뭐 x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곱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리고 결과는 는 얼마? 제로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 녀석 사이사이를 어떻게 메꾸시면 된다? 자 이렇게 메꾸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x 빼기 근 1번 근 x 빼기 뭐다? 2번 근 x 빼기 뭐다? 3번 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꿔 나가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x는 3, x는 2, x는 마이너스 1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래.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3차 방정식 어떻게 쓰느냐? x 빼기 근 빼기 뭐야? 3 이렇게 들어왔지? x 빼기 근 2 들어왔지? x 빼기 근 빼기 1은 플러스 1이잖아.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중요한 내용 했어. 자,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인수분해 목적에 대한 내용을 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인수분해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방정식에 무엇을 구하기 위함이다? 근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인수분해 간단하게 했더니 어때? 자, 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을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된 꼴에 방정식을 작성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습니까? 자, 실제로 해봤잖아. 3차 방정식이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래.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x는 3, x는 2,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된 꼴의 식도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돼서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여기 밑에 하나 좀 나와 있지. 어떤 거? x에 대한 n차식의 인수분해는 1차식 n개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어려운 말이 아니고 좀 당연한 소리인 게 자,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 어떤 거냐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근은 1개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다? 2개야. 됐지? 자, 그럼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3개야.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일까요? 4개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설마 얘들아 봐봐. 선생아 아이씨 이러면 이건 근이 하나인데?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무슨 근이라고 표현해? 중근이라고 표현하지. 자, 중근 나중에 또 방정식 다운에서 할 건데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하는 거야. 서로 같은 두 근, x는 2야. 중복해서 안 쓴다 뿐이야. 오케이? 자, 서로 같은 두 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어찌됐건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 3차는 몇 개? 3개야. 자, 그렇다면 얘들아 생각해봐. 봐봐. 자,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지. 그러면 당연히 1차식 몇 개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렇지. 3개 고백꼴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당연히 1차식 몇 개 꼴로 인수분해 가능하겠다? 그렇지. 2개 꼴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시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n차식은요. 자, n차식을 우리가 는 0만 붙이면 n차 방정식이라는 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렇다면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이니까 n개이니까 우리는 1차식 몇 개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n개로 일단은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돼서. 자, 그렇다면 이런 거 한번 볼게. 잘 봐.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자,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는 어느 범위에서 하는 게 맞냐면요. 자, 마지막 내용이야. 이거하고 이제 우리 문제 풀 거야. 자, 인수분해는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자, 유리수 범위에서 하는 게 맞아요.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능 보실 때 인수분해를 만약에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유리수 범위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 개수가 유리수라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볼까? x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2다라고 써놓고 볼게. 자, 그렇다면 일단 이것은 인수분해가 완료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방정식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방정식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머리가 좀 돌아가시면 자, 몇 차 방정식인 거야? 2차 방정식이지. 자, 적어놨잖아. x에 대한 2차식 혹은 2차 방정식의 그 인수분해는 1차식 당연히 몇 개로 되겠어? 2개로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자, 그렇다면 이 새끼를 인수분해 할 건데 자, 쉽지가 않잖아. 그지? 근데 이 새끼는 유리수 범위에서는 이미 인수분해는 완료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실수 범위, 즉 무리수 범위까지 가시면 인수분해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아까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기 위한 x의 값은 뭐가 있어요? 그치?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얼마? 2가 있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방정식의 근을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랬지? 어떻게? x 빼기 근 자 하면서 이렇게 적어줄게. 자, 그리고 뭐다? x 빼기 근 하시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됐어. 실제로 이 녀석을 봤더니 자, 합차 공식 만들어지는 거 보이지? 그지? 자, 그렇다면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얼마? 2다라고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일반적인 인수분해는 어느 범위에서 한다? 그렇지. 자, 유리수 범위에서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여기까지 돼서. 자, 그렇다면 나머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x제곱 더하기 2를 인수분해하세요. 가능한데 이거는 우리가 6단원 복소수라는 걸 배우고 이제 진행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내용 정리하시고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야. 자, 내용 정리 좀 해주실게. 봐봐. 인수분해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봐봐. 실제로 인수분해 된 거 고백꼴로 표현이 돼 있잖아. 근데 그 결과가 0이다라는 것은 이런 논리 구조에 대한 접근이 된다라는 거야. A 또는 B 또는 C가 얼마다? 제로다라고 된다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렇다면 알아뒀으면 써먹어야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풀 때에는 인수분해 빼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은 고등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큰 상관은 없어. 오케이, 자, 인수분해가 해야겠구나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방정식의 근을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된 꼴에 방정식의 작성도 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치? 오케이, 자,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시들을 살펴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내용 예쁘게 잘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문제풀이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우